안녕하십니까, 우영표 작가입니다. 일자리 독서법 한번 먼저 요약을 하자면은 책은 현자와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읽어보고 정독해서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면 내면의 성장을 넘어 문제적 부까지 이뤄준 이라고 하고, 이 저자 이야기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내면의 부까지 이뤘는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자료화 독서법이라고 저자가 붙인 거예요. 이 방법이 아주 기가 막혀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 뒤에 설명까지 들으시면서 자료화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찾아준 7가지 삶의 변화, 일종의 그 서론 부분이라고 있는데요. 저자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지식 제공이야말로 책의 가장 큰 쓰임새라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책은 우리 정신의 사고 능력을 높여줍니다. 지식은 도끼이고 사고력은 도끼를 휘두르는 힘 기술입니다. 도끼를 힘과 기술이 없기에 존재는 쓸모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끼는 없지만 휘두를 힘과 기술이 있다면 우린 다른 방법으로라도 나무를 넘어가 있는 분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흡수하고 이 책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읽는 거에서 만족을 하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지식 제공에 더해 사고 능력과 깊이 사고인가, 이 저자가 이렇게 발견해낸 과정을 어떻게 내가 따라갈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 저자만큼의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많입니다. 끼를 휘두를 힘과 기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좀 기가 막히다, 이런 어떤 라고 저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자료화 독서법,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저를 이제 차고 말씀드려 그 계기가 이렇게 됩니다. 선배 한 분이 가장 좋았던 책 한 권을 추천해 줄 수 있냐 하다가 떠올랐던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꼭 읽어보겠다고 하시고, 책은 어떤 내용의 책이냐고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책이 좋았다고 말했는데 막상 이제 설명하려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책 읽어야 돼요? 아니면 뭐 어떤 책이 좋았어요? 이런 것들, 이런 질문 받을 때 저도 참 특히 뭐 재테크 보면 무슨 책 읽어야 돼요? 아니면 무슨 책 읽어야 돼요? 뭐 글쓰기 하려면 어떤 책 읽어야 돼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는지 뭐 추천을 이렇게 받는 질문 받을 때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은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저자가 겪었던 경험,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책 저자는 그 다음에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일명 자료화 독서법으로 그 잘 대답할 수 있고 이 능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옮겨 적기도 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일의 내용인데요. 제 방에 앉아 다시 제 기분을 던져봤습니다. 그 책이 뭐지? 얼마 전에 확실하게 남은 건 책을 읽은 깨달으면 기쁨이라는 것을요. 느낌이 있었지 책 속의 지식은 이미 머릿속에서 훨훨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책 읽는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법보다 좋은 방법으로 3개월도 효과가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 피트니스 하면 이제 트레이너님들 계시고 개인 PT를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PT를 받는 게 효과입니다. 저도 벌써 올해는 운동해야지 몸짱 돼야 PT 받기에는 돈 아까워. 저 옆에서 그냥 횟수만 주는데 내가 꼭 저걸 돈 내고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생각하고 이제 신청을 따로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저는 제 몸을 지금 보면 몸매는 아니잖아요. 그냥 아저씨 체형이에요. 여기서 저 얘기해 주는 거는 그렇게 3년 읽는 것보다 좋은 거다. 혹시라도 이 트레이너를 내가 좀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은면은 저기 헬스 트레이너 한번 지도 편달 받아 보시고요. 이 책을 읽을 때도 이 무작정 많이 읽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책을 읽을 때 있어서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제다다. 효율성이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효율 있게 읽는 거냐? 1단계는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한 자료와 독서법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목적에다 책 선정하기. 여행을 하든 독서를 하든 중요한 건 자신만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인식한 후 중요한 건 책. 계속 저자가 87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따름입니다. 문장 해독 능력이 아니라 그러므로 문장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책이라면 일단 내려놓습니다. 그 전이 포기해버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수준이 그 책을 읽을 정도지 않았기에 나중에 다시 읽겠다는 선택입니다. 제가 여기서 반응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도 아니면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도 가끔씩 이 책은 저자가 글을 어려운 단어를 쓴다, 설명하기 추상적이고 좀 보다라고 그렇게 악평 아닌 악평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제대로 소화할 능력이 아니라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때문에 저도 이제 정을 했었고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고 싶대. 제가 얼핏 들었던 내용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잡지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은 쟤는 정말 초급자부터 고급자까지 이렇게 모두적인 관심사가 있고 분야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낚시를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낚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하면 뭐 좋은 방법은 직접 낚싯배를 타고 가서 해보고 이제 해보고 하는 거겠죠. 우선
흥미를 가지고 좀 전문으로 지식을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선 낚시의 잡지부터 한번 쓱 읽어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흥미 있구나, 이런 게 흥미로운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싶다 라고 선정할 때 관심사가 어떤지, 그래서 내가 인생의 목표 어떤 걸 이룰 수가 있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책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책을 좀 읽어보겠다 분들은 이 크리에이터가 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좀 많이 쌓아서 뭐 강사가 되겠다, 아니면은 기업 내에서 사내 강사가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식을 전파하는 목적을 갖고 계신 분야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필요할 때 어떻게 꺼내 써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노하우가 잘 익힙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목적의 책 선정하기를 읽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 선정됐겠죠. 그 다음에 단계다 속독이라고 저자는 표현했는데요. 훑기는 5에서 20분 동안 빠르게 책 전체를 훑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기 전에 스케치하며 밑그림을 그리듯이 자신의 뇌에 책의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빠르게 보면서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분량은 어느 정도이고 시각 자료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지 머릿속에 각인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미리 봐두고 다시 책을 읽게 되면 저자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독입니다. 한번 이 책을 읽을 때 처음에 너무 한 문장 한 문장을 내가 다 읽겠다라고 중간에 쉽게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저자의 방법에 굉장히 동일합니다. 먼저 한번 쓱 훑어보고 뭐 글씨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한번 해보고, 학교 다닐 때 그 예습하는 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빠르게 넘겨가고 이렇게 쓰면서 이 책은 대략 이런 거고 이런 부분에 설명이 많이 있구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대략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단인 정독에 들어가자 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정책을 통째로 읽으며 책을 잘 이해할 목적을 가지고 자료와 독서법의 정독은 자료화 확인한다는 목적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위한 정독이 아니라 위한 정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화를 위한 정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책을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페이지, 그다음 문장에 자신만의 표시를 이렇게 자신만의 표식을 남기는 이유는 다음 진행할 수익 과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뭐 모퉁이를 접는다든가 빗줄을 든가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 노션이라는 앱을 통해서 그냥 여기 괜찮다, 배워야겠다라고 옮겨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정독을 이 부분을 옮겨야겠다, 이 뭐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좀 활용해야겠다라고 이 부분을 탁탁탁탁 집어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독하는 거는 필요한 지식을 얻고서 정리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다 확인해보고 하는 과정이 물릴 겁니다. 그래서 저 이 과정을 정독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단계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 제로는 습하기입니다. 단, 종이노트는 나간 바인더 노트여야 나중에 분류 작업이 있습니다. 지식 순서.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읽은 이 책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가, 어떻게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짜와 시간, 두 번째 정보, 책 제목과 번호, 그리고 발췌문, 자신의 감상이나 반론, 마지막으로 자료의 제목. 발췌와 기록을 남긴 다음에야 생각이 정리되어 제목을 적기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서 노트, 아니면 저자는 통해서 이렇게 작업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책에 대한 내용을 할 때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죠. 아니면 자기가 깨달음을 이렇게 책의 문장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적는, 거기에 더해서 책 제목, 책 몇 페이지인지, 그리고 자신의 감상, 그리고 이 내용의 제목 시점은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그 자기가 옮기는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기억이 오래 가고 나중에 자료로 활용하기 좋다. 그래서 저자는 굉장히 꼼꼼하게도 종이 노트에 막 옮겨 적는다고 할 때 일반적인 노트가 아니라 이 구멍 뽕뽕 뚫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거를 딱 뜯어서 뭐 요 카테고리 이렇게 요 바인더 이렇게 옮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과연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엿볼 수 있게 하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별로 분류하기 그 다음 단계인데요. 자기계발, 심리, 인간관계, 비즈니스, 직무, 예술, 과학, 철학, 경제 등 각자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있겠죠. 이제 이거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잘 분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뭔가 이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분류 기호 있잖아요. 이 책은 경제 분야, 뭐 분야, 예술 분야 이렇게 하듯이 자기가 읽은 정도 역시 분야별로 이렇게 정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강사가 되거나 아니면 책을 집필한다거나 할 때 경제 분야에 책을 하겠다라고 하면 경제 분야 쫙 해서 읽어보면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책을 쓸 수 있고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팁이고요. 저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적용하기입니다. 그 다음 재료는 자료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이미 자신의 삶에 필요한 지식들을 자료화해 두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필요한 순간에 꺼내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료와 노트를 만들고 책 속의 현자를 내 삶의 현장에 불러와 나를 돕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들이 그냥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를 찾아와 현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료와 노트는 창작 활동을 할 때도 강력한 무기, 노트 속 모든 게 창작의 재료가 됩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공감이 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테크 책이라고 했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지식을 과정에서 이제 그치면은 이 저자는 그렇다면은 저자가 옆에 그러니까 이 재테크 책에서 요건 요거다라고 이게 설명을 듣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건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현자와 대화를 한다. 그럼 철학책을 읽으면 이런 사상 뭐야? 라고 얘기해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 듣는 듯이 자료와 노트를까지 가능해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게 책을 100권 읽고 300권 읽고 한 사람의 지식의 머릿속의 차이가 단지 3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통하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그 규모가 30배, 100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곱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이 책을 쓴 사람이고 그 명작 그리고 아니면 스터디셀러 아니면 그 고전을 이렇게 쓴 사람들 똑똑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배워간다라는 마음가짐 하면은 저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냥 평균의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가 소개받았다고 저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이 책이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탁월한 독서가의 독서 습관. 그렇다면 도대체 탁월한 독서는 어떤 식으로 독서를 하기에 많은 내용들이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것가 궁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탁월한 일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독서 방법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려는 시도 책을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똑똑해지고 있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순간의 느낌일 뿐 실행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료와 독서법을 만약 저자가 소개해 주는 대로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한번 훑어보죠. 그 다음에 정독하죠. 옮기죠. 자료화시키죠. 일단 4회 반복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을 텐데 거기에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기록을 하는 거. 이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기억이 강했고 그렇다면은 기억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기록을 하게 되면은 저도 찾아볼 수 있고 다시 현자와 대화할 수 있고 꺼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탁월한 독서가들은 기억하기보다는 기록을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이 독서 능력이 굉장히 부러울 따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실천하며 읽는 습관에 대한 건데요. 탁월한 독서가들의 어떤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공감이 많습니다. 아는 형님 한 분이 제게 습관에 관련된 책 한 권을 추천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책이 별로 새로울 게 없었다고요. 이미 다 아는 내용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시도해 봤는데도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그 형님이 한 말이 제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는 내용에서 당연히 시도는 안 해봤지. 삶을 변화시키고 싶겠다면 깨달음 얻는 즐거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우리도 아마 비슷한 경험 있을 겁니다. 뭐에 대한 법,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이어트 있잖아요. 다이어트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합니다. 밤에는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가 엿기를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그걸 듣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도 이건 뭐야 다 아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그 형님이 원했던 건 자기 습관을 고치는 거고 습관을 고치는 법은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형은 실천을 하지 않고 그냥 아는 걸로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와 독서법을 통해서 뭔가 이제 알게 되고 하면은 하시라라는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제 결론입니다. 독서 플러스 1은 3 또는 100 플러스 100은 만 이렇게 되는 굉장히 그 승수로 제곱으로 올라가는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기억이 아닌 기록을 통해 현자를 다시 만날 수 있다. 목적을 가진 자료와 독서법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200짜리 책인데요. 20만 페이지 정도로 읽은 다 교훈이 많았습니다. 그럼 저자가 짧게 이야기했으면 저는 머리를 맞은 듯이 맞다. 이건 배워야겠다. 이건 옮겨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저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저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든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참고 이 저자분이 이제 본인 유튜브를 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이 저자분의 그 유튜브도 링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유튜브도 한 번씩 그 저자분 찾아가서 좀 더 저자 직강에 설명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책값은 16,700원이고요. 저 같은 좀 유튜버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나중에 혹시 주말책방 어디 있었지? 이렇게 찾으시는 고민 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잘하셨습니다.